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6일 수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지난달 9일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공짜노동과 같은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막고 투명한 임금체제를 운영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번 슈똥라에선 포괄임금제의 개념과 폐지가 논의되는 배경, 그리고 우리 삶에 미칠 영향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고 들었어요. 기자님, 포괄임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을 일일이 산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한해 연장 야간 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당보다 훨씬 많은 일을 시키고도 추가 임금을 주지 않는 통로로 변질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사용자 지침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포괄임금제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대응하게 된 것이군요. 그렇다면 포괄임금제가 악용된 실제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작년 7월 유명 디저트 브랜드에서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하던 20대 직원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기업이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수당을 미리 정해두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총 5억 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급여를 아끼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것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거군요. 결국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수당은 줄이고 업무 부담만 늘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이른바 공짜야근입니다. 원래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일한 시간이 계약된 시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더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들이 존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나중에 줄 퇴직금을 아끼기 위해 기본급을 일부러 낮게 쪼개서 계약하는 편법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죠.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공짜야근을 조장하고 퇴직금을 아끼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기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문제에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걸 보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원래 도입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사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명시된 제도가 아닙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된 일종의 관행인 건데요. 원래는 외근이 잦은 영업직이나 장거리 운전기사처럼 근로시간을 정확히 정량하기 힘든 직종에서 노사 양측의 계산 편의를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원래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을 일일이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의 특수성을 배려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였단 말씀이신 거네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선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실제 판례에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며 포괄임금 계약을 맺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맞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근로시간 측정이 충분히 가능한 사무직이나 IT 업종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본래의 긍정적인 취지가 퇴색된 상황입니다. 충분히 근로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직종임에도 포괄임금 계약이 이뤄지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단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침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건가요? 네, 핵심은 실제 일한 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설령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기록된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시간보다 많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그 차액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어길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포괄임금제란 이름 뒤에 숨은 공짜노동을 막고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포괄 임금제 때문에 정당한 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일을 더 했는데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건 분명 부당한 일이잖아요? 이 제도 때문에 야근이나 추가 근무가 당연하게 요구되는 지금의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라도 포괄 임금제가 폐지되어서 내가 일한 만큼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이 꼭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께선 포괄임금제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기자님, 실제 현장에서 포괄임금제가 운영될 때 나타나는 구조적인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네, 가장 큰 한계는 근로시간의 측정 자체를 회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기업 입장에선 어차피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기에 근로자가 몇 시간을 일하는지 꼼꼼히 기록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결국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는 조직 문화로 고착되기 쉬운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니 자연스럽게 장시간 노동으로 연결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네요. 그런데 최근엔 디지털 기기로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남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단지 시간으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창작, 데이터 처리 같은 업무는 일을 한 시간의 길이보다 성과와 집중도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직무에선 근무 시간의 길이에만 매몰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아, 기술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사람의 노동을 시간이란 잣대로만 딱 잘라 평가하기 어려운 특수한 영역들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포괄임금제를 무조건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법정제도인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를 우선 활용하고 법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선 예외를 인정하되 정상과 기록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정교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자님께서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해 강원대학교 법학부 이준희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포괄임금제는 제도나 법률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적은 없는데 불법적인 관행을 대법원이 판결로서 묵인해주기 시작하면서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퍼지게 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데도 미리 약정한 액수만큼밖에 못 받아서 공짜노동을 초래한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그 주장들을 잘 정리해서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포괄임금제라는 불법적인 관행을 이 기회에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지침도 내고 국회는 금지 입법도 발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모든 활동을 거의 기록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근로 시간을 디지털 기록화해서 관리한다면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이 줄어들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록 수단으로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을 줄이고 유연근무 시간제를 활용해서 기존의 포괄임금제를 허용한다고 주장했던 그 논리들의 타당성을 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도의 틀 안에서 정당하게 한 만큼 받고 또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런 변화는 아마 장기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소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나 근로 시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 사용자들의 시간 관리에서 예측 가능성을 더 강화시켜줘서 아마도 더 예측 가능성이 강화된다는 것은 미래 계획을 더 잘 세우고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사업 합리화나 경쟁력 강화에도 눈에 바로 보이진 않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갈리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님, 실제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일부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를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는 공짜노동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노동단체에선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초과 근무를 하는 직장인 760명 가운데 363명이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처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응답자의 47.7%가 포괄임금제를 꼽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 중 절반 가까이가 포괄임금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니 포괄임금제 악용에 대한 체감이 큰 것으로 보이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꽤 높을 것 같은데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8.1%가 포괄임금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는데요. 단순히 수당을 못 받는 문제를 넘어 이 제도가 과로를 당연시하는 문화를 만든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직장인들조차 포괄임금제란 틀 안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 많은 근로자가 포괄임금제의 폐지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가요? 네, 노동자들은 공짜야근을 정당화하는 지금의 구조를 완전히 끊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의 전면적인 폐지와 함께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포괄임금제가 폐지된다면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민분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무조건 좋은 건지 조금 고민이 돼요. 외근이 잦은 업무나 연구 직종 같은 업무들은 시간 단위로 딱 잘라서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법으로 모든 직종의 시간을 다 기록하라고 강제하면 오히려 업무의 자율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나쁜 의도로 악용하는 건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업무의 특성에 맞춰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통로는 남겨두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분께선 모든 직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우려하시는 것 같네요. 기자님, 이처럼 경영계나 일부 직군에서 제도 폐지에 대해 신중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경영계는 이 제도가 가진 업무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직처럼 업무 성과가 단순히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곳까지 일률적으로 시간을 재서 정산하게 되면 행정적인 부담은 물론 창의적인 업무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인건비 급증이 기업의 경영난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아, 업무의 특수성이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군요. 그렇다면 반대 측에선 무조건적인 유지 대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반대측은 무조건적인 금지보단 업종별 예외를 인정하고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이미 있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되 포괄임금 형식을 유지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사후에 정산해야 한다는 건데요. 제도 자체를 없애기보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합리적인 해법이란 주장입니다. 아,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단 현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세밀한 관리 감독이 우선이란 입장이군요. 결국 정당한 보상과 업무의 효율성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 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결국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무엇보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원칙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침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설령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이 더 많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명백한 임금체불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법 개정 전이라도 지침을 통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대응하겠다는 거군요.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현재 국회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침을 넘어선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 국회는 포괄임금제를 폐지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우리 노동환경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법안이 통과되면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기록 관리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결국 정부가 컨설팅과 민간 플랫폼 연계 같은 정책적 지원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병행하느냐가 제도의 안착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기자님과 포괄임금제 폐지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전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노동 현장에 당장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도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의 노동 관행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법은 단순한 조문뿐 아니라 일터에서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지침이나 법안이 당장 노동시장 전체에 적용되진 않더라도 편법에 의존해도 된다는 과거의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정당하게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결국 노사 모두가 더 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종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월 6일 시동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5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2학년 박정민, 기술의 제55기 기술부 디지털 영상전공 2학년 권예승, 진행의 제54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3학년 김서영, 제55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2학년 박정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20분간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월 6일 수요일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